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만성 두드러기 치료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딱 시작하면 좋을까요? 완치를 목표로 잡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증상 개선이 완전히 가능하도록 보는 치료 옵션들이 많은 것인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치료입니다. 처음부터 효과 있는 약을 다를 수 있지만 그 단계별로 치료하는데 간혹 항해상 문제에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2단, 3단계로 넘어가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혹시 부드러기 환우회 같은 그런 병원별 환자 자체 활동도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떤지 궁금한데. 환자분들이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고 카페 같은 데서 보고 오셨다는 분이 많은데 공식 기구화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저희 각자 병원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 풀은 있지만 환우회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선생님들과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 때 크게 말할까요? 네, 들어오실 때 많이 질문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여기에 제가 좀 몇 가지 골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드러기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약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강의 내용에 다 나와 있었죠?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몸에 있던 그 두드러기 세포, 비만 세포라는 것이 이때까지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흥분하고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할 준비가 되는 그런 흥분된 비만 세포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직 연구된 게 별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밝혀내도 환자분한테 쉽게 이해하게끔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한 분들은 그 세포 자체가 정상인에 비해서는 흥분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들이 1차적으로는 거기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이 이제 가렵고 부풀게 만드는 거를 차단해주는 치료약이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되겠고요. 그런 걸로 잘 안 나오면 그 두드러기 세포가 이제 흥분하지 않게 안정시키는 이런 약들이 증상도 좋게 하지만 그 두드러기 세포를 안정시키는 데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의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조금씩 찾아지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더라도 이게 계속 그렇게 증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나 혈압처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중에 또 한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약이나 음식이나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체온이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요인들이 내 두드러기가 나빠지는지를 살펴서 조심하시면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에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도시락 교수님도. 네, 100% 공감입니다. 아까 강의에서 그 생물학적 대세 얘기를 조금 잠시 해주셨어요. 그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원리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생물학제제는 일반 약제하고 좀 다릅니다. 생물학제제는 그 면역 항체를 만드는 일종의 단백 성분입니다. 화학적 약품이 아니라 단백 성분이라서 상당히 고가의 약제인데 항암 치료에도 많이 쓰는 약제고요. 항암 치료를 처음에 개발됐고 그 외에 피부병에서는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가장 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면역 항체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모든 면역을 다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딱 중요한 물질 하나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다른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드러기가 난 지 2개월 정도 됐고 저녁이면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어느 날은 증상이 심하다가 또 나아지는 것도 같아서 그대로 둬도 될지 병원에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증상이 개선되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만성 두드러기인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제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혜영 교수님.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두드러기가 보통 이제 다른 가려움을 유발하는 질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녁이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두드러기만 밤마다 심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부분의 두드러기 환자분 또 알레르기, 다른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그런 증상들도 밤에 심해집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게 주로 아침에 분비가 돼요. 그래서 밤부터 그런 염증을 억제시키는 호르몬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도 그렇고 또 쉽게 생각하시면 밤에는 외부에 다른 자극이 거의 없으니까 오롯이 내 몸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 가렵고 막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심해지는 거는 뭐 다른 두드러기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그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물론 매일매일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일 반복되지만 일주일에 나흘 이상 계속 생겼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면 그것도 저희가 만성 두드러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그려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두드러기 세포를 흥분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 자체가 이렇게 심했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염증이 아주 심할 때만 가렵고 부푸는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별로 심하지 않은 염증에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꼭대기에 증상이 나타날 때만 약을 먹으면 그 밑에 있는 염증이 제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도 염증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언젠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해서 충분히 조절을 해야지 약을 중단했을 때 다시 또 가렵고 부푸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되면 병원 찾으셔서 진단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요인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상태를 잘 전달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이건 아까 강의 내용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증상 얘기라는 걸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죠? 아까 이제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를 저희가 두 가지 가지고 딱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 뿔룩뿔룩 목이 물렸을 때 같이 부푸는 게 오늘 내 몸 전체에 심했을 때 몇 개가 있었는지 20개하고 50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셀 수가 없어요. 막 하나하나 생겼던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뭉쳐서 아까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등판 하나를 가득 덮고 있는데 그거 하나로 세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뭉치는 것들은 그냥 50개 이상이라고 평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려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도 안 가려운 분들도 있고 좀 가려운데 생활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려워서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살겠다 잠도 못 자고 아무 생활도 못 하겠고 힘들겠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0점부터 각각 3점까지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일기를 써요. 그래서 몇 개나 올라왔는지 가려운 게 얼마나 심한지를 이렇게 잘 기록하셔서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이 보자마자 아 두드러기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구나 별로 심하신 거는 다행히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점 척도로 해서 증상 가려움증 증상과 그리고 개수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갖고 가면 훨씬 더 진료 진단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은 동네 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쓰는 약이 동일한지요? 큰 병원에 가려니 3개월이나 진료를 기다려야 해서 힘듭니다. 약이 같으면 동네 병원에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노주현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론 개인 병원에 가셔도 당연히 됩니다. 1차 치료제가 항생제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치료제를 먼저 해보시고 1차 치료제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 병원에서도 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약들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차나 3차 병원으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개인 병원에서 한 달 내지 2달 꾸준히 항히스타민제를 치료하신 후에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2차, 3차 병원에서 그 외에 추가 치료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말씀은 여기 질문에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만성 두드러기로 5년 이상 약 복용 중인데 낫지를 않아서 걱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인데 나올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뭐 그 항히스타민제 써보고 안 나오면은 이제 추가 치료를 그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전문의 선생님들과 충분히 진료하셔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그분 질문하신 분은 치료가 아주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긴 한데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따로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 제제도 임산부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임산부에 허가받은 약제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의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임신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임신 전에 가능하면 임신 전에 그 만성 두드러기를 완전히 조절하신 후에 임신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질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년째 만성 두드러기가 얼굴에 있어서 로션도 못 바를 정도고 가려움증과 열감 때문에 냉찜질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병원에 가면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다고 합니다. 원인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정말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아까 완치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주사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던데 한 번만 맞는 건지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사례들을 한번. 얼굴에만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두드러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 피부 반응이 있는 상태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드러기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뭐 지금은 여기 팔에 올라왔다가 뭐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또 얼굴에 올라왔다가 몸통에 올라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한 자리에 오래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싹 깨끗하게 없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하는 양상인데 얼굴에만 계속 빨개지고 자극감이 있고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두드러기 외에 이제 다른 피부 질환을 더 의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조금 더 보태주시면. 맞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두드러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얼굴에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에 접촉 피부염인지 알레르기성인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인지 아니면 지루 피부염인지 여러 가지 얼굴에 생길 수 있는 피부염이 많아서 피부염과 두드러기를 혼용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물학 제제 그거 얼마나 한 번만 맞으면 되는지. 생물학 제제라는 건 아까 담배 항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몸에서 저절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인 경우에는 완전히 분해가 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기간을 한 달로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예방접종처럼 피하 주사를 맞는 거고요. 치료 기간은 환자의 질병에 어느 정도 이 환자가 질병이 오래될지는 저희가 몇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그 검사 방법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 않아서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6번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일단 끊어서 다시 재발하는지를 보고 다시 더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내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환자분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지 이렇게 붙여주시
주신 것들 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강의도 듣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도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만성 두드러기 강의니까 다른 질환보다도 만성 두드러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저기 끝에 계신 분 손 들어주시는 게 마이크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요. 아스피린 과민성,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혈압약을 먹을 때 같이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으면 드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에 해당되는 아스피린의 용량은 500mg입니다. 근데 혈전 용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스피린은 100mg이에요. 그래서 100mg에서는 그렇게 두드러기나 천식 같은 과민 반응 잘 안 일으켜요. 그리고 이때까지 드셨을 때 문제 없으면 그건 그냥 꾸준히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얼굴에 주로 이마에 상하기처럼 좀 부풀어 올랐는데요. 가렵거나 넓지도 않고 또 피부색도 그대로 굉장히 예쁘는데 그것도 두드러기로 봐야 되나요? 두드러기는 아까 일단 두드러기 병변은 팽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따가 수시간 내에 최소 하루 이내에 사라지는 병변입니다. 근데 혹시 이게 살색이면서 가렵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병변이라면 그건 두드러기 병변은 아닙니다. 네, 다른 질문 여기 이마에 앞에 가서 그렇죠. 진단을 네. 해주세요. 받아봐야 돼요. 여기 앞에 전달해 주세요. 뒤에도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예, 저는 와서 강의 듣다 보니까는 만성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걱정돼서 왔냐면 한 3, 4년 주기로 아주 규칙적으로 스트로크가 오고 한 번 오면은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낫는데 이게 한 4, 5년 전에 낫고 한 최근에 한 두세 번은 2주 정도를 먹어야지 이게 낫더라고. 한 번 2주 먹고 안 보여서 그냥 있었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팽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빈도도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양기간도 늘어날까 걱정이 돼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도 만성으로 봐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생기는 거. 이제 만성까지는 아니어도 재발하는 두드러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계속 가렵고 2주 정도 고생하실 때가 특정한 계절, 가을이나 봄 이럴 때가 아닌지, 그리고 그때 피부만 가려운 게 아니라 눈도 가렵고 콧물, 재채기 같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피부에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행인 거는 이번에는 2주 정도 하고 그쳤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6주 이렇게 길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꼭 6주 될 때까지 꼭 참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길게 계속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병원 가셔서 이제 혹시 만성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뒤에 서 계시는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5년 이상 지금 만성 두드러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제가 절제를 할 수 있으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밤에 많이 이렇게 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다른 거는 제가 좀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갑상선 저하적 신지로이드를 하루는 0.5ml 먹고 그 다음에 1ml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한쪽은 절제를 해서. 그래서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 갑상선염 중에 그 자가 면역성 환자분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내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가 내 몸에 만들어져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니까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두세 분은 그런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들이 또 두드러기 세포도 같이 자극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두드러기가 잘 생기더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안 낫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생각보다 좀 길게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옆에 남성분께 마음을 그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5개월 내지 6개월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인터벌은 거의 한 7, 8년마다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체중 조절로다가 극복했고요. 요거 네 번째는 이제 병원 가서 약물 치료를 항히스타민제를 치료받고 있는데 일주일을 매일같이 먹고 그다음에 인터벌도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에 자꾸만 먹는데 아까 선생님이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혈압이나 당뇨약처럼 쭉 먹고 끊었다가 뭐 한 달, 두 달 반응이 없으면 끊는 것 그런 어떤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 당뇨 고지혈 비만이 이 두드러기 일어나는 현상에 뭐 학문적으로 어떤 특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세 차례가 체중을 낮추고 비만이 줄어드니까 증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 관계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체중을 줄여서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때까지 한 번 그 기간이 5개월인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를 안 하셨다면. 두드러기라는 기간이 한 3, 4개월, 5개월 했는데 그냥 참고 병원 안 가고. 네. 그 참으시는 것보다는 약을 드시면 더 빨리 달아질 텐데요. 네. 물론 네 번째는 약 먹다가 그날부터. 네. 우선 첫 번째 그 당뇨, 그 비만하고 두드러기가 관련이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 그 뚜렷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온 건 없지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비만도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비만을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매개 물질이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잘 조절이 되셔서 이틀에 한 번씩 드신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드시다가 더 좋아지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서서히 늘리면서 약 복용 그 기간 사이의 인터벌 그 사이를 조금씩 늘리면서 서서히 끊으시면 되고 바로 끊으시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이라는 의미는 증상 조절, 완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역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네. 정해야 되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끝에 안경 쓰신 남성분께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한 6개월 넘게 지금 만성 두드러기 치료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 그 치료해 주시는 약이 지금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계속 처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항히스타민제하고 좀 다르게 스테로이드 제제는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계속 스테로이드로만 이제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치료 방법이 좀 있는지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조절이 안 됐을 때 그 아주 단기간 내 일주일 이내에 짧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1차 병원에서 하셨으면 약을 많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보통 3, 4일 주시고 그 다음에 끊은 다음에 환자분이 약을 그냥 끊으신 상태에서 또 심해지면 가시니까 또 갑자기 환자분이 굉장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셔서 3, 4일 주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끊었다 먹었다 하는 걸 반복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간이라도 6개월 이상 너무 지속된다면
그 다음 단계 다른 스테로이드 말고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면역 조절제나 아니면 그 생물학 제제로 넘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추후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해주시고 저기 맨 뒤에 여성분께 네. 네, 저는요, 이게 머리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참지를 못하고 그냥 머리를 긁다 보니까 예, 귀는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 정도인데 두드러기신가요? 네, 이것도 만성 두드러기 범죄에 들어가는지 예,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강의 들으러 왔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나니까? 그 범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예, 어떤가요, 교수님? 인터넷에서 보면 주스 피부염이라고 질문 하는데 짧게 받을게요. 네. 네. 일단 아까 마지막에 제가 오해와 진실에서 가려우면 두드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드러기는 반드시 팽층이 있어야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 머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머리에 맞은 두드러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각실이 일어나신다는 걸로 봐서는 만성 두드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네, 단발머리 네, 흰옷 입으신 분. 진단부터 2년 가까이 약을 먹었는데요. 특히 운동을 하면 진단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는 동안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그 운동 때문에 이제 사투압의 몸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 두드러기 세포를 흡손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운동 때문에 왜 정확하게 두드러기가 유발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크게 가렵거나 부풀지 않으신다 그러면 약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물리적인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계속 일정하게 줘서 이제 이렇게 톨러런스를 이렇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내 몸이 그렇게 만들라는 그런 치료법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두 분만 더 받을게요. 저기 앞에 남성분 지금 네. 회색 가디건 입으신 분. 네. 마지막 질문 글로 가겠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을 텐데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행사 종료 후에 교수님들께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말해요. 네, 해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질문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 아내가 척추 수술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 척추 수술을 하고 골다공증이 안 좋아서 골다공증 약을 먹었는데 그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이게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게 또 가렵지는 않고 온몸에 그냥 빨갛게 그냥 발진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골다공증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만성 두드러기 같지는 않고요. 그 골다공증 약 드시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약에 대한 약 발진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에도 쓸 수 있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그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발진이 생겼는지를 이제 병원 가셔서 말씀하시면 그 성분 말고 다른 성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꿔줘도 그 약을 먹으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주사 치료제를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네. 왜 지금 그럼 계속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건가요? 골다공증 치료가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드시던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던지 다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약을 못 드시면 이제 주사 맞는 방법을 하셔야겠죠. 만성 두드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 많으시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행사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한마디씩만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응원의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 들어보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환자분 만나 뵙고 두드러기가 어떤 병인지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렵고 막 부풀어서 살기 힘들지만 뭐 다른 심각한 병같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병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드셔야 조절이 되면 매일매일 드시는 거고 이틀에 한 번씩 드셔도 증상 전혀 없이 지내시면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게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잘 치료하시면 뭐 힘들지 않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뭐 다른 쓸데없는 이유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막 다니지 마시고 맞는 약 찾으셔서 꾸준하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는 만성 질환이랑 환자분들이 사실 주변의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혹은 또 정확한 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뭐 신체를 개선한다든지 면역력을 증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치료를 계속 좋아졌더라 이런 카더라로 그냥 정확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니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더라도 꾸준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